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 한 번 이상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선생님, 저 하나만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의 친구의 주 양육자인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원 후에 가끔 놀이터에서 만나는 정도니까요. 지금 눈인사 혹은 같은 아이들끼리 우연히 만날 때만 노는데 3월부터 같은 반이었으니 9개월 차 정도 됐네요. 손녀에게 하는 행동으로 볼 때는 좀 화가 많으시고 급발진하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육아 스트레스도 심하셨겠죠. 당연히 훈육을 해야 되지만 혼나지 않을 걸로도 본인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 막 화내시는 걸 보니까 저도 옆에서 보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희 아이에게 쿠사리를 줍니다. 저희 아이는 그 아이에 비해 대근육이 부족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좀 느리고 조심스러운데 계단 같은 곳을 천천히 가면 아우 답답해 죽겠다, 할미 성격 안 좋다, 빨리빨리 좀 해. 그리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를 부르면 아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왜 외우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해요. 저 두 개 다요. 화를 내면서 하진 않으시고요. 저희 아이가 그 손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 일상적으로 저와 노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쿠사리를 줘서 제가 거슬린 지 몇 달째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너무 괴로워서 한번 에피소드 올려봅니다. 일단 오지랖은 오지랖이에요. 사실 엄마들끼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아주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어르신 계층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 화두를 많이 꺼내시는 분들이에요. 실제 이전의 어르신 세대들은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했으니까요. 아마 친해지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어르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보호자 대 보호자로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해석에 따라서는요, 되게 외향적이시고 둥글둥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장구 쳐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의 대부분은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분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일반론적인 상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른 대 어른으로서 대화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원칙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자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서 얘기하면요, 서로의 입장 차이만 떠들고 대화가 평행선에 달리다가 끝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애를 자꾸 이런 식으로 건드리냐? 아니 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웃자고 하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거냐? 이런다든가 듣는 부모가 기분 나쁘지 않냐? 웃자고 얘기하는 거 죽자고 달려드는 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일 거예요. 부모끼리 갈등은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친한 부모들끼리 얘기가 전달이 되고 거기서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들 문화에서 가장 흔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정치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겠죠. 반드시 한 번 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죠, 당연히. 또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구누구야? 옆에 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기분이 어떠니? 여기서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싫다라고 하면요, 상대 부모님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합니다. 혹시 불안하면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면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아이와 미리 대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기분이 어떠냐고 말이죠. 보통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싫으면 싫다라고 의사표현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교보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확률이지만 말이죠. 그러면 그냥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생각보다 내면이 되게 단단한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영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황 해결도 중요하지만 싫으면 싫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게끔 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을 스스로 보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요즘 보면요, 부모님들이 과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일이 따라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방어해주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따라다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도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대신 보호해줄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부모와 부모로서 얘기한다면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정치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답변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일지도 모를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해결되기에 앞서서 방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싫으면 아이가 싫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아이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자 아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어 체계라는 사실을 믿어서라도요, 아이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